예, 반갑습니다. 글쓰기 강의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시제 표현입니다. 시제, 시간 표현. 근데 이상하게 소설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그 문장 속에서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헷갈려 하는 것보다 잘못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시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얘기죠. 시제, 이게 워낙 미끄러가지고 악필인 데다가 그냥, 그래서 시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시간은 말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걸 갖다 발화시라고 해요. 발화. 아이고, 잊었네. 발화시를 발화할 적에,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 내가 이 말을 할 적에 그때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현재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지우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어. 말을 한 요 시간이 요걸 현재라고 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거 이쪽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고, 이미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를 이걸 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시제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시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라는 건 뭐냐? 말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요 때를 기준으로 요걸 현재, 그 전을 과거, 그 이후를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말하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화를 할 때, 요때 현재다. 그리고 외국어에 나오는 시제는 아닌데 우리말에 있는 시제, 특별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우리말은 시제를 두 가지로 나눠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시간을 구분할 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말의 시제는 특히 절대 시제라는 게 있어요. 절대 시제. 그다음 두 번째 상대 시제라는 게 있어요. 상대 시제. 절대 시제는 이렇게 말을 할 적에 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발화시라고 그러니까 좀 한자 어니까 좀 이상해요. 말하는데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요때 말할 적에 요걸 기준으로, 이게 현재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여기는 미래가 되고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상대 시제는 발화가 아니라 사건시예요. 사건시. 즉 사건이 일어날 때, 일어난 시간 기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말의 시제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는데, 절대 시제는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제예요. 그다음 상대 시제는 말하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그 문장 속에 표현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지운다. 다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했는지, 지금까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이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시제. 이 문장 시제 어디를 보면 돼? 이 문장의 시제는 여기 봐야지. 그죠? 도와드렸다. 이게 또 지난번에 문법 설명해서 얘기한 요걸 분석을 해볼까? 이렇게. 이 분석을 하면 돕다예요. 돕다의 어간 돕에다가 여기다 아를 붙인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들이다가 됐어요. 들이다. 이게 도와 들이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원음이 어시 붙고 서술형 조결음이 다가 붙을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요것 때문에 과거다. 과거 시제. 그래서 도와드렸다 이거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예요. 즉, 아이고 지워버렸네.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쓰게 도와드렸다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와드렸다는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쓰게 과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그럼 어머니가 청소한 게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거 아니면 어제 청소하신 거예요? 어제 청소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하시는은 절대 시제로 얘기하면 지워버렸네.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제를 정하면은 청소하시는은 과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린 행위,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할 적에 어머니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청소하시는은 현재가 돼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청소하시는 요거는 시제를 정합니다. 절대 시제로 보면은 절대 시제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과거죠. 그런데 청소하시는을 시제를 상대 시제로 보면은 상대 시제로 보면은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린 행위가 일어날 적에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행위가 일어날 적에 그때 어머니는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현재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어에는 없는 우리 언어의 시제입니다. 우리 언어의 시제. 그래서 우리말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나눠 가지고 문장 속에 그 행위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도와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각이에요. 지금 이 시각에 도와드렸다고 말한 것은 뭐예요? 도와드리는 행위는 어제였기 때문에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현재냐 과거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시제로 보면은 즉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머니는 어제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절대 시제로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머니가 청소하신 건 어제니까 당연히 과거예요. 이게 절대 시제예요. 그런데 문장 표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로 돼 있어요. 왜 현재로 돼 있을까? 네.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즉, 지워버렸네.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상대 시제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사건, 어떤 사건?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린 이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어머니는 청소하신 게 과거인가 현재인가? 네. 지금 말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어제 청소하셨지만 내가 어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현재죠. 그래서 표현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는 돕다에다가 드리다가 합쳐졌어요. 합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요게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어시 붙었어요. 그런데 저거를 분석을 해볼까요? 분석을 해봅시다. 이거 분석하면 청소라는 근에다가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청소하다. 그래가지고 청소는 명사인데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요때는 요게 근이 됩니다. 근 뿌리 근자 근 여기에 접사가 붙었어요. 접사가 붙어가지고 청소하다라는 동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청소하까지가 어간이 돼요. 동사의 어간. 그리고 여기에 시가 붙어요. 뭐예요? 존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존칭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에요. 선어말음이. 그리고 는이 붙었어요. 는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이유는 요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관형형 어미이기도 해요. 관형형 어미. 왜? 요거를 꾸미니까. 그죠? 어머니를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형어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관형형 어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요것은 현재고 내가 요걸 도와드렸다고 말을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제로서는 과거고 상대 시제로서는 현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없는 우리말의 시제, 절대 시제, 상대 시제.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이거를 왜 청소하시는 게 말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인데 왜 청소하시는 여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안 붙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의문 제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우리들은 한국어 네티브 스피커잖아요. 한국어 원어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오는 삶 속에서 체득한 거예요. 언어를. 그렇게 언어를 체득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이라고 현재형을 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도와드렸다 라고 과거 시제 쓰는 거고. 그럼 어떻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한꺼번에 쓰였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시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에는 절대 시제, 상대 시제. 절대 시제는 말을 하는 시간을 기준, 발화시 기준. 상대 시제는 행위가 일어난 것, 즉 사건시라고 그러는데 말 속에 그 문장 속에 행위가 일어난 것,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거는 언제였냐 이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청소하시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것과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은 같은 시간이죠. 그죠?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없는 거. 우리말에 없는 거. 영어에는 있어요. 이게 영어에는 있는데 뭐냐면은 과거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어요. 완료. 어떤 때는 완료하고 진행이 결합을 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 가지고 완료, 진행 이런 것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과거 진행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미래 진행도 있어요. 완료형도 있고 현재 완료형도 있고 미래 완료형도 있어요. 과거 완료 진행도 있고 현재 완료 진행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거 다 없어요.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이런 거 없어요. 우리말에는 이런 거 없다. 아시겠어요? 우리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만 있어요. 배고프니까 먹다 가지고 얘기해. 먹다 먹다를 영어로 얘기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를 먹다를 뭐 기본형이다 기본형, 원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기본형이라고 하건 원형이라고 하건 저 먹다라는 요 단어 여기에 시제가 있어요? 네, 시제 없어요. 모든 동사, 형용사에 시제는 없어요. 시제를 표현하려면 뭘 붙여야 돼요? 예, 시제를 나타내는 선, 어말, 어미를 붙여야 돼요. 선, 어말, 어미를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거 현재 시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우야 뭐하니? 뭐라고 어떻게 돼요? 밥 먹는다. 그게 현재 시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분석하냐? 현재 해봅니다. 현재 먹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서술형 종결음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밥 먹는다 이러면은 현재 시제예요. 그럼 과거 시제는 어떻게 돼요? 과거는 먹다라는 동사 어간 먹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서술형 종결음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먹다라는 동사 여간 먹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붙었어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말에 성조의 호응이라는 게 있어요. 성조의 호응입니다. 호응. 뭐냐? 양성모음은 양성끼리 결합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끼리 결합합니다. 먹다에 뭐예요? 어예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어가 붙습니다. 어모음은 어하고 결합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다라는 동사는 가다는 여기 뭐가 붙겠어요? 이때는 아시 붙어요. 왜? 아모음 플러스 아모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모음은 음성끼리, 양성모음은 양성끼리 결합한다. 그래서 그런 걸로 성조의 호응이라는 우리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의 특성. 별 얘기 다 하네. 시제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하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과거 진행은 어떻게 되냐? 우리말에 진행이 없는데 왜 과거 진행이 또 나와요? 과거 진행 없습니다. 우리 말 속에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아까 뭐였었죠?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그랬죠? 내가 어머니를 청소하시는 걸 도와드릴 적에 어머니는 청소하고 있었어요. 현재예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어머니를 도와드렸어. 그때 어머니는 뭐하고 있었느냐? 청소하고 있었어. 내가 도와드린 행위와 청소하시는 행위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상대 시제로 얘기하면 청소하시는은 현재예요. 그러면 그거를 꼭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싶다. 우리말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말은 시제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장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는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대과거래. 대과거. 사실 우리말에는 대과거라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대과거라는 시제가 없다. 그럼 대과거는 왜 그런 말을 했냐? 영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적에 완료 시제를, 과거 완료 시제를 설명하면서 붙인 명칭이 대과거예요. 대과거라서 뭐 큰 과거가 아니에요. 대신한 과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먹었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완료형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과거 완료형을 설명하면서 먹었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먹었다는 과거고 그것보다 더 과거, 그때는 먹었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영어 문법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영어 문법하고 견주어서 생각해 보세요. 완료형의 의미가 뭐예요? 완료형의 의미, 어떤 일이 진행되면서 그때 딱 끝났다. 아니면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말에도 먹었다는 과거고 먹었었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먹은 경험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시제 없어요. 우리말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거 세 개 이외에는 시제 없어요. 진행형도 없어요.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 중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거는 뭐예요? 전래동요예요. 오랜 옛부터 내려오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전래동요예요. 계속 전해진 동요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말은 뭐하니? 밥 먹는다. 아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밥 먹는다. 밥 먹어. 이런 거죠. 그때는 시제도 없어요. 밥 먹어. 나 지금 밥 먹어. 앞에 지금이라는 말 붙었겠죠. 밥 먹는다예요. 현재 시제 밥 먹는다. 밥 먹는 중이다. 그런 말 안 해요. 뭐뭐 하는 중이다. 우리말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아, 이건 영어 번역투다 이렇게 돼요. 물론 영어 번역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 이제 거의 우리말처럼 돼버렸죠. 네? 뭐 휴식 중, 외출 중, 문장 걸어놓고 가면서 외출 중 써놓잖아요. 뭐뭐 하는 중, 한자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를 현재 진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학생들 이해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영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과거 완료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 과거 완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 다. 우리말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말에는 먹었다, 갓었다, 봤었었다, 만났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다 잘못된 말입니다. 영어 번역투가 아니라 그냥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글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은 어차피 우리 한국어로 쓸 거니까 한국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써줘야죠. 여러분들의 작품을 미국인이, 일본인이, 중국인이 여러분들이 써놓은 한글 작품을 읽으면서 한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말의 시제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구분할 적에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있는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우리말엔 없다. 그럼 그거 어떻게 표현하냐? 야, 표현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완료 진행 지워버리네. 완료 진행 한번 설명할까요? 아, 이거 먹다니까. 완료 진행 영어 한번 써봅시다. 완료 진행으로 어떤 문장을 쓸까? 완료 진행으로 얘기했습니다. she로 합시다. 가능하면 she로 합시다. she had 저기 과거 완료 진행 알죠? 네. had입니다. had. 그 다음에 뭐예요? 빈 진행이니까 빈이 되겠죠? 빈. 먹고 있었다. 먹다 잡잖아. eat. 영어는 여기 대문자 쓰니까 그렇죠. 자,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she had been eating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had been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여기에? 뭐가 빠져? 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for 2 hours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과거예요.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방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2시간 전부터 그 내가 들어간 그 시간까지 2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들어간 시간과 그녀가 먹고 있는 시간은 같은 시각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각이지만 그냥 과거로 해도 되지만 과거부터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had been이 아니라 she had eaten 과거 완료로 된다면은 그때 딱 먹는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때까지도 계속 먹고 있었어.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료 진행형을 우리말로 쓰면은 그냥 과거 쓰면 돼요. 과거 쓰면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2시간 동안 먹고 있었어. 먹고 있는 중이었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있었어요. 먹었다라는 말만 쓰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우리말에 있다라는 우리말에 있다는 참 많이 쓰입니다. 있다. 저거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우리말에서 저 국어책에 있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뭐예요? 이거를 해석하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는 가지고 있다 2 아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 표현은 못해요. 요게 주어 색깔 다르니까 요게 주어 요게 서술어 투서스 이건 목적어예요. 그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에요? 영어 문법에서 몇 형식이에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몇 형식이 알죠? 네. 몇 형식? 2형식이잖아요. 그죠? 주어, 목적어, 보호는 3형식.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 잘 나오죠. 주어, 서술어 이거는 뭐예요? 1형식. 근데 이게 여기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잖아요. 그럼 문장 형식이 달라져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그는 여기 앞으로 보죠? 2 아들이 있다예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그냥 그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 큰일 나죠. 아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머니, 호주머니 속에 넣는 거 외에는 가지고 있단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우리 문장하고 영어 문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주어예요. 우리말의 주어. 두 아들 또 주어예요. 요거는 두 아들이 있다. 요거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것 전체가 서술어가 돼요. 그럼 뭐예요? 두 아들이 있다는 뭐예요? 서술절이 돼요.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he has two sons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끝나지만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자식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자식들을 존재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참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잖아. 뭐 하고 있어? 시제 다시 시제로 돌아서 뭐 하고 있어? 있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진행형이 될 거예요. 현재 진행형.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What are you doing now? 나 지금 텔레비 보고 있어. 텔레비 보고 있어.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I'm watching TV now. 이렇게 되죠. 응? 비동사 플러스 ing, 그죠? I'm watching TV now. 우리말에서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진행형으로 물어본 거를 What are you doing now?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 하고 있어? 현재로 물어봐요. 그리고 답도 텔레비 보고 있어. 근데 영어로 답할 적엔 똑같이 진행형으로 답해요. I'm watching TV now. 그럼 I am watching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진행형 안 씁니다. 뭐 하고 있어?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뭐 있을까요? 밥 먹어. 그래서 기본형을 가지고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굳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를 안 붙여도 우리는 현재를 써요. 여기 지금 현재 시제 나타내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뭐예요? 뭐 하고 있어? 이거 현재예요. 나 지금 텔레비 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과거 완료 진행 밥 먹는 거 얘기했죠. He had been eating for 2 hours when I entered the room.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적에 그는 2시간 전부터 계속 쭉 이어서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말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밥을 먹고 있었다. 2시간 동안 밥을 먹고 있었다. 과거 시제. 있다라는 동사에 하나만 붙어서 과거 시제 솔로몬 하나만 붙어서 저거예요.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는 서술어에 딱 붙여주면 돼요. 서술어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서술어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그 문장의 서술어에만 시제를 붙여주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시제가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절대 시제, 상대 시제에 의해서 시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뒤에는 분명히 과거 시제가 써있는데 왜 문장 중간에 현재 시제가 쓰여있느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말은 시제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몇 번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말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영어에 있는
진행형, 완료형, 완료진행형 우리말엔 없다. 우리말에 없어요. 먹었었다, 갔었었다, 봤었었다, 먹었었다, 저부터 뭐예요? 들었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잘못된 말입니다. 들었다, 먹었다, 봤다. 보다에 아시 붙은 거잖아. 보았다, 보았다로 봤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건 필요 없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점심 먹었냐? 지금이에요. 점심 지났으니까 1시간 지났어. 점심 먹었냐? 과거수로 물어보는 거야.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어제 거기서 먹었어. 어제도 거기서 먹었어? 어제도 거기서 먹었어? 먹었냐? 어제도 거기서 먹었어? 그저께도 거기서 먹었어. 그저께도 거기서 먹었어? 그럼 1시간 전 점심하고 어제 점심하고 그저께 점심하고 똑같이 먹었냐?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1시간 전은 어시고 어제 먹은 거는 붙이고 그저께는 붙이고 그러면 나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거기서 먹었어 그러면 엇을 몇 개 붙여야 돼요. 우리말은 하나만 붙이면 된다. 10년 전에도 거기서 먹었어 하나만 붙여도 10년 전 과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말 참 편하죠. 자, 원래 이 시제는 우리가 소설 속에, 지문 속에, 수필 속에 문장 쓰면서 이 표현을 고쳐주려고 계획한 건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표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문장 속에 마지막엔 현재가 과거가 나오는데 중간에 현재 시제가 나오더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 시제하고 절대 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시제만 생각하는데 우리말에는 상대 시제도 있어요. 그 상대 시제 때문에 때로는 현재형이 나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작품 많이 쓰세요.